반갑습니다. 2022년 7월 4일 당대표 상임 고문 또 각 시도당 위원장 연설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폭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또 삶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서민분들, 이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지금 2달이 조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국방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정권의 친북 친중 행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단지 이제 이 노동 문제 7월 2일 날 민노총을 중심으로 6만 명 자기 주장으로 6만 명 정도가 모였지 않습니까? 민노총의 전체의 10분의 1 정도가 이제 모였는데 그들은 이미 하계투쟁을 선언을 하고 있고 그 하계투쟁의 날짜들이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압박을 넣을 겁니다. 화물연대가 민노총 소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정쩡한 사항을 가져감으로 해서 강성민노총 세력들에게 완전히 얕잡아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확고부동한 정체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자유통일로 가는 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국방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가 거의 없다. 이러면은 또 민노총에 끌려가고 정교제에 끌려가는 상황이 전개된다.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권교체라는 그 국민들의 갈망에 의해서 우리 공화당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아무튼 정권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의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 문재인 정권에서 뿌리박아 놓은 잘못된 악법, 악행, 악습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하게 일당 독재로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윤핵관을 믿지 말고 윤핵관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들과 제가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통하든지 무슨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등 수없는 고통에 공포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악성 스태그플레이션, 돈은 풀렸는데 경기는 돌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또 실질적으로 외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외국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52%의 외국 투자 자금이 있어서 나름대로 신용도나 국제적 평가가 좋았는데 40%대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 국민들이 물론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워낙 대통령 선거 때 연이어 벌어지는 지방선거 때 양당의 고착화, 양당의 국민들이 딱 갈라서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양당 정치의 끝없는 이 정치판 싸움을 국민은 내팽개치고 오만하게 국회 한 번 열지 않고 오늘 35일째 국회가 문이 닫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외환, 원자재 이런 부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국회가 움직여야 될 국회가 35일째 원구성을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를 통해서 의장단을 뽑겠다. 그런 국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서야 돼요? 윤핵관이라는 자들은 문제를 여당답게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말로서 정치를 망쳐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호시 후보 정중동을 하자는 이유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갈 건가, 또 민노총이 몇십만의 촛불을 들고 또 등장했을 때 우리 공화당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대통령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정치 재개를 하실 때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건가, 또 양당에 고착된 이 양당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양당제도가 아니라 견제될 수 있는,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견제될 수 있는 정당의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이 대통령 선거위에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100일, 8월 한 20일 정도 될 겁니다. 두 번째가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은 국정감사 혹은 나머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3개월, 취임 3개월, 취임 6개월의 상황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그런 걸 몰라서 정중동하고 호시 후보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을 다 보지만은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거냐, 또 우리 공화당은 또 그 사이에 전당대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지금은 움직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결속을 하고 또 당원들을 좀 더 확충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서 그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그 지도부가 새로운 당의 지도부들을 선임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양당 제도에 고착하는 30년 정당을 했던 정의당조차도 무너뜨려 버렸다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2년 후에 있을 2024년 총선에서 정의당만큼의 숫자 6명, 저는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의 청년 최고위원 2사람, 청년위원장,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제가 희생되더라도 진순정 최고, 한근영 최고, 강민수 청년위원장 3사람은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 그것을 또한 그분들의 아버님하고 제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좀 힘든 과정이 있을 겁니다.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의 투쟁의 6년 투쟁의 역사보다야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젊은 사람들을 국회를 보내서 국회에서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 대국민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청년들이 우리 공화당에 아직 국회의원 선거 2년 남아 있습니다. 좋은 청년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기 지도부를 뽑을 전국 대의원 대회 일정을 지난 토요일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전국 대의원 대회 일정을 잡았고 이미 공지가 나갔습니다만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의원 대회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대의원 대회는 22년 8월 27일 날 전국 대의원 대회 현장 전자투표를 합니다. 우선 2022년 8월 1일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후보 등록 기간을 2022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후보 등록 기간을 가지고 후보 자격 심사를 8월 11일 후보 자격 심사를 하고 후보 확정 공고를 8월 12일 후보 확정 공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기여 추첨은 8월 13일 후보 추첨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8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흘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투표기간 온라인 투표입니다. 지난 2차 전당대회 때도 온라인 투표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8월 25일부터 8월 27일 3일간 온라인 투표를 하고요. 현장 투표를 8월 22일, 8월 27일 현장 투표를 통해서 현장에서 차기 지도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 발표는 투표 종료 시 바로 당선자 발표를 하고요. 이 제기는 8월 29일부터 8월 30일 이틀간 전당대회에 대한 이 제기를 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대의원 대회 일정을 발표드렸습니다. 이번 차기 3차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는데 많은 분들이 당의 여러 가지 5년 6년 겪어오면서 느꼈던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능력이 있는 많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있는데 어려울 때만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당대표 후보도 좀 많이 나오시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우리 당의 제3기 이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다음 총선까지 지도부 임기가 2년이니까 다음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말하는 원내 진입 정의당보다도 좀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당 사무처에서 이 날짜들은 거의 지난 2차 전당대회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날짜 조정을 많이 하지 않았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죠. 2차 전당대회 때 비슷하게 그냥 날짜를 맞춰서 해달라. 그래서 27일간 공고로부터 27일간 또 이 제기까지는 딱 한 달간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전당대회 후보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와 전당대회 후보 자격심사위원회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 지도부 임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선관위의 답은 선관위가 관여할 수 없는 정당 고유의 입장이고, 정당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지도부 임기 규정에 대한 분들은 선관위에서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보냈지만은 좀 더 당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기 기간을 현 지도부 임기 기간을 다음 전당대회 지도부가 구성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현 지도부 중에서 출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후보 확정 공고, 그러니까 그 후보 확정 공고가 아니 저거죠. 그 선거인단 확정 공고, 그런 거죠. 선거인단 확정 공고까지 임기가 됩니다. 선거인단 확정 공고가 되면은 현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을 출마하게 되면은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인 거죠. 그 규정이 우리 당헌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정당은요, 정당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하면은 선거안이나 정당법에 위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비 규정에 대해서 토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우리 당의 책임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선거 명단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3개월 이전, 3개월 이전까지 책임당원 입당이 돼야 되고, 3개월 연속 책임당원 당비가 연속적으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투표 권리를 드립니다. 그것은 뭐 1차나 2차나 똑같은 사항을 적용한 거고요. 단지 하나 이제 그러면 뭐 2,000원씩 석 달 계속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내는 책임당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특별당비를 한 목에 돈을 낸 분이 있어요. 500만 원을 냈다든지 100만 원을 냈다든지 뭐 50만 원을 냈다든지 50만 원을 두 번, 세 번 나눠서 냈다든지, 그래서 누적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 특별당비를 낸 분들에 한해서는 책임당원의 권리를 부여한다. 그렇지만 물론 그 조항도 3개월 조항에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거 정리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정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원래 최고위원회에서 토요일 최고위원회에서 7월 말 전당대회 얘기를 했고요. 7월 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시기적으로 이 구제조항이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책임당원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8월 27일 전당대회를 하게 됐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당대회를 요청을 했고 실무자들의 답변을 듣고 8월 27일 전당대회로 됐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은 공당입니다. 공당이라서 이렇게 각 선관위에 들어가면요, 정당 등의 회계보고 내역이라고 해서 우리 창당 때부터
분기마다 회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대외적으로 불법적이나 혹은 독단적으로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 회계 보고에 들어가면은 우리 공화당이 재정 집행을 한 게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하신 분들은 회계 보고 들어가시면은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돈을 썼느냐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도 될 거고요. 회계사를 통해서 검수를 하고 뭐 시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검수를 하고 또 중앙선관위에 분기별 회계 보고를 하고 중앙선관위에서 법이 위반된다든지 혹은 일탈된 그런 재정집행이 있으면 바로 시정 혹은 고발 조치됩니다. 이것이 공당이라는 건 공당의 돈은 통장에 들어온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뭐 말씀 먼저 좀 듣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다른 얘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 시도당이 요즘 뭐 재정이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로 말씀드리면은 선거 기간 작년 11월부터 4월 달까지는 서울시당, 경기도당은 월 6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시도당은 월 400을 지원했고 그 이전에는 월 200씩 서울 경기만 워낙 커서 400을 지원했고요.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5개월은 그렇게 특별히 지원했는데 지금은 당의 재정상 월 100만 원 사실 운영비도 안 되죠. 그냥 임대료 정도 내는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당은 대부분 뭐 인건비, 임대료, 시도당 지원금, 그 다음에 홍보비, 집회 관련 들어가는 비용, 뭐 그것이 거의 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또 하나는 그 윤리위원회하고 후보자 공천위원회는 당대표가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가. 그래서 어떤 그게 문제가 있으면 윤리의 독립성하고 후보자 공천위의 독립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다른 정당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더 한 발 앞서가 있는 정당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당의 제1부총장, 법률행정 그다음에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제1부총장이 지금 사무총장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1부총장께서 물어보면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뭐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도 당의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임대료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도당 대표 발의에 있어서는 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400만 원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는 파견돼서 나온 그 처장 수당까지 합해서죠, 그죠? 예. 저희가 이 당이 이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바로 옆 당사로 이사를 왔습니다. 뭐 전부 다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 부대 비용까지 이렇게 그런 데로 왔는데 장소는 좀 비좁습니다만은 최선의 뭐 선택이었다고 보고 100만 원 지금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도당 위원장님들 사전 간담회를 지난주에도 가졌고 이번 주에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10시부터 거의 뭐 한 45분간 이 결의된 내용은 지금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발표하기 그렇고 또 우리 대표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발표해야 될 내용이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윤리위원회나 뭐 대표님이 관여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또 저희들 내에서도 이 조율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 끝나고 조금 더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아마 오후 빠르면 2시 늦으면 3시쯤에 발표를 할 겁니다. 제가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느낀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짜란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두 번째, 정답이 없습니다. 인문과학에서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비밀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최고위원 위원장이 이 정답이 없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발표하기 전에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도장 위원장들이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시도장 위원장님들이 24일 날 그들의 발표, 25일 날 우리가 집회 때 조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봤을 때 그때라도 우리가 그들을 소집했어야 돼요. 그리고 끝없는 대화를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이 못한 게 그로부터 10일입니다. 10일 동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당사자인 조 대표님이 할 수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 나름대로는 저는 아직 한근영 최고나 또 그 청년위원장 전화번호도 사실 모르고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가서 이제 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보다 조사를 면밀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로서는 우리가 조금 더 회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따 오후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이제 전당대회 스케줄을 따라서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5일 집회가 있고요. 7월 달에 학예 수련회 겸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각 시도당별 대구 경북이 같이 하고 부울경이 같이 하고 이런 일정도 잡았습니다만은 그 시간들이 전당대회에 맞물려 있는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하루에 전체 당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육 겸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장소가 야외라도 좀 시원한 곳을 택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늘어지니까 2주 3주가 늘어지잖아요. 보통 평일날 말고 토요일 일요일만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토일 양일만 정해서 중부권
이제 수도권하고 충청권, 그 다음에 영남권 이렇게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날짜 조정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원래는 토일 이 4번을 잡고 또 나머지는 평일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덮기 전에 조금 당겨서 토일 양일을 정해서 영남권과 중부 수도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것도 제가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충청권하고 영남권을 같이 묶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묶든지 그거는 시도당 위원장님들 날짜를 정해서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저는 정당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이잖아요. 항상 정당은 청년들은 도전 정신이 있는 겁니다. 비판 정신도 있어야 되고. 저도 29에 정치하면서 그런 비판 많이 했어요. 하나 이제 그 한 것은 안주하지 비판만 하지 않고 저는 도전했어요. 항상 도전했어요. 당대표 뭐 최고위원 하면 전 도전해서 당대표 최고위원 도전도 해보고 뭐 또 당에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 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마음은 항상 용기가 있어야 되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비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상에 원칙적으로 이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옳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당에 큰 피해를 주면 되지 않는다. 당인으로서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뭐 사실 청년들이 뭐 당 대표를 출마를 하고 최고위원 출마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살아있는 정당 아닌가. 단지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맞아야 된다. 또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은 어쨌든 지지를 얻어야 된다. 그런 모습들이 제가 청년으로서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시도당 위원장님들 말씀하실 것은 좀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공당은요. 중앙당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누가 지도부가 되더라도 시도당 중심입니다. 공당이 시도당 뭐 사실 그렇잖아요.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묻고 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시도당 위원장 비판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정당에서는. 단지 하나 정해지면은 생각이 달라도 회의도 참석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요. 정해졌는데 생각이 다르면 회의도 안 와요. 그것은 우리가 밑바닥부터 이제 그 방법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금 지도당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은 그분 임기 중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에서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들어와서 나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판하기 위해서 나 운영위원회 들어가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안에서 결론을 냅니다. 또 하나는 서로 다툼이 있어도 또 다들 자유투표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생정당이라서 그렇지만은 정당은 시도당이 중심되고 또 중앙당은 현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시도당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 조금 더 나아지면서 경험이 쌓으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달라도 내가 들어가서 저 사람 뭐 생각이 다르면 다음에 내가 시도당 위원장을 한번 해보겠다든지 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저보다 나이가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을 안 놓습니다. 항상 그 존경어를 써서 말을 저하고 저 아들 나이가 돼도 제가 말 놓지 않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적인 얘기가 아닐 때는. 근데 아무튼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더라도 내가 맡은 임무다. 그리고 중앙당, 시도당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리고 시도당의 자금 제가 다 보잖아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내야 되죠. 또 인건비 줘야 되죠.
그다음에 시도당이 중앙당에서 우리 또 별난당이 돼가지고 중앙당에서 시도당에 얼마나 많은 지시가 많이 내려갑니까? 현수막 걸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다른 시도당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희생을 하고 있다. 이 전제를 깔아야 돼요. 저분들이 다 희생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당으로 가려면은 같이 생각이 달라도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인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탈당하고 안 하잖아요. 당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또 외부에서 우리 공화당에 탈당했던 뭐 어쨌든 간 사람들이 남우당에 대해서 이렇고 하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뭐 남우당의 재정이 어떻고 저떻고 뭐 어떻고 저쩌고 재정은 선관위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 공화당 뭐 감사 한두 번 받은 줄 아세요? 감사 받고 선관위에서 다 쳐다보고 돈 한 푼 쓰는 거 여러분들 만 원 단위까지 쓰는 것까지도 투명하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음에 당대표가 되든 최고원이 돼도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면 그동안에 썼는 거 5년 6년간 자금 쓰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빛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이 그냥 정당이 아닙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실권력 세력들하고 싸운 정권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비판하는 정당이잖아요.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감옥 가는 겁니다. 절대 그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도당도 마찬가지다. 시도당도 그런 입장에서는 시도당에 속해 있는 우리 동지들이 앞장서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들 뭐 별도로 하실 말씀이 예, 말씀하세요. 우리 그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 회장이신 이철문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외로 오늘 그 대표님 주재하에 시도당 위원장 회의가 좀 일찍 끝나는 관계로 아까 우리 이철문 회장님께서 뭐 빠르면 3시 아니면 3시 이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이 또 많이 오셨고 또 유튜브 선생님들이 시간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식사 시간 이전에 뭐 불과 논의하는 거는 뭐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1시에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을 모시고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협평원 장군님하고는 별개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각 지역에서 당원님들의 입장 또는 오늘 발표되는 내용들이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지켜보고 있을 건데 우리 공화당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절차를 밟았다는 이런 부분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선생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1시에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위원장님들 예, 그거 드리세요. 요즘 장마 기간에 걸맞게 우리 공화당에도 장마가 왔습니다.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비가 왔다 하는데 우리 마음에도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나한테 손해가 되고 또 남한테 손해가 된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을 살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가장 옳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난 날을 반추해 보면서 나름대로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어서 정성껏 가꿉니다. 아무리 어린 묘목이 지금 왕성하다 하도 가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연륜과 경륜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아무리 달변가라 하더라도 연륜과 경륜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은 아직 앞으로 살 날이 많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 다음 후세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잘 살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는 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잘 사는 것이 꼭 부유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자존감 높이고 하는 것이 아마 잘 사는 걸 생각합니다. 한근영 최고위원, 우리가 태극기 집회가 한참 상황일 때 한근영 최고위원은 그때부터 연단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보다 많은 급성장을 했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시련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위에 사주도 있었겠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갈등이 심했을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현명했고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거기에 흡쓸리지 않고 이제까지 자기가 5년 동안 쌓아온 그런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존감, 자아의식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 장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정말 수당도 안 받지 않습니까? 가진 정말 동원들로부터 공격과 많은 시련을 겪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께서 옳은 길을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이라. 우리 그 변혜룡 일부 총장님, 선거 그 인단 증은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선거 10일 전까지 이게는 우리가 27일 8월 27일 날부터 온라인 투표가 25일부터 되기 때문에 15일까지는 선거인단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오늘 이 방송 유튜브 분들 많이 오셨는데 아무튼 본인이 내가 누적으로 100만 원 이상 냈고 입당한 게 15일 전, 그러니까 선거인단 명부 결정되는 8월 15일부터 3개월, 그러니까 7월, 6월, 5월 15일 이전에 입당한 분에 한해서 소급 적용이 되니까 내가 지금 일반 당비, 책임 당비 2,000원 이런 돈은 안 나가지만은 매월 그래도 내가 이번에 투표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중앙당에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은행을 거쳐서 이걸 은행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의 협조도 문제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은행을 통해서 그 계좌에서 돈이 얼마나 돌았는지, 같은 계좌에서 그게 얼마나 돌았는지, 또 이 사람이 책임당원인지 아닌지. 지금은 책임당원에 빠진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책임당원은 지금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책임당원인데 3개월 연달아 당비를 안 냈어. 그럼 책임당원, 일반당원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다시 예를 들어서 당비 문제에 대해서 쭉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제 CMS라고 전화나 계좌로 자꾸 하라는 얘기가, 그게 자동으로 계속 빠져나가. 어떨 때는 계좌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화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야 되고, 또 당비 나가는 계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요. 굉장히 큰 선거에 있을 때 그 후보 조건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는데 저 사람 분명히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정당도 이런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규정을 넣고
그래서 당의 지도부로 하겠다는 분들은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는 책임 당원은 아니지만은 이제 8월 15일 3개월 전, 5월 15일 전까지 계속적으로 또 돈을 특별당비를 넣었다. 특별당비를 넣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에다가 요청을 하시면은 책임 이제 투표권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또 자기 권리는 자기가 좀 찾아야 되고 이 문제는 막 복잡해서 이걸 뺄 수가 있는데 또 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법률 전문가가 한상수 교수께서 이 조항을 그대로 넣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작업이 지금 이 작업만 하는데도 은행의 협조를 다 구한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때문에 원래 제가 요청했던 7월 마지막 토요일 날 전당대회가 한 달 미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장님들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당의 제일 큰 어른이시죠. 상임 고문님, 허평한 상임 고문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도위원장들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청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제가 집에서 이게 앉아서 이래 보니까 당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6월 25일 날 현충원 참배를 현충 딱 끝나고 우리 조 대표 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가는 데서 슬쩍 물었더니 이 청년 당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 많은 당원들이 또 제명 징계하면 요구를 하고 이래서 참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너그럽게 잘 생각을 하시고 포용을 해서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그날 연설하실 때 그 충분히 의사를 표명했어요. 저는 그것으로 잘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와서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우리 당원으로서 함께 고생한 동지로서 저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대위 구성 문제는 우리 한두 번 얘기 놓은 것도 아니고 비대위는 아니지만 공동대표 외부 영입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저는 창당 과정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당이 더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좋은 인재가 들어오고 이래 해서 간다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오히려 와서 더 해코지하고 더 분란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정작 중요한 인재 한 명도 못 들어오고 당원 한 명도 제대로 못 가져오면서 결국 분란만 일으키면서 갔다 왔다 한 게 몇 차례였습니까? 물론 이규택 위원장 대표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 인품도 훌륭하고 정치 경륜도 우리보다 훨씬 높고 훌륭하시죠. 같이 일해봤을 때 훌륭하세요. 그분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회의 왔습니다. 내가 전화했어요. 회의 오세요. 홍문종 대표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오셨어요. 오시는데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우리 열성 당원들이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비대위 구성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외부에서 지금 그런 데는 모모 사람들 정말 와서 당을 인수해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당 동지들 아끼는 동지들이 그걸 그냥 용납되겠어요? 그렇다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 단계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당헌 당규위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차기 정당대 일정까지 다 밝혀놨고 이런 마당에 무슨 비대위 운운을 합니까? 이거는 저는 법 절차상도 맞지 않고 실정적인 현실 정치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면요
정말 우리 당은 공중분해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뭐 230억을 걷었는데 김정은이보다 더 독재를 하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난 5년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왔습니까? 전부 우리 주머니에 털어서 했어요. 거기다가 밥 한 끼 먹어도 저희들은 5천원짜리 시절부터 그거 먹고 했어요. 만원짜리 3만원짜리 밥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한테 모아놓고 나니까 3만원짜리 밥을 먹고 있더라. 내가 물었어. 여보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 하니까 아이 뭐 처음이니까 우리 한번 잘 먹읍시다 이러는데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우리가 200 몇십 차례 집회 열었습니다. 집회 한번 열 때마다 여러분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광고료 거기다가 여기 오기 전엔 여의도 당사 그 엄청나게 당사 운영비 들었어요. 직원들 임금비 최소한 아껴가지고 정말 그때 조 대표가 마음이 좋아서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직 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 먹고 살기는 해줘야지. 그래서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최소의 금액을 준 그런 돈들입니다. 나는 230억 실체도 잘 모르겠지만 당비 들어오고 특별 당비 들어오고 후원금 들어온 거요. 정말 아끼고 쪼개서 써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고 또 그 얘기 현혹이 되게 해서 감론을박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앞으로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하고 우리 조은진 대표 교감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어요. 저는 다 얘기를 듣고 알고 있어요. 뭐 사이가 안 좋다, 틀어졌다, 별소리 다는데 그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조은진 대표의 정치 비전과 전략 옳습니다. 전 지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감하고 있어요. 다만 시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리한테 당신들 정말 태극을 위해서 고맙다 이 소리 우리가 들으면 뭐하며 그거 들었으면 뭐합니까? 그거 할 시기도 아니라고요. 진짜 크게 한번 들을 수 있을 때를 우리 기다립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습니다. 저분은 제가 전혀 인맥도 없는 그분을 문재인 씨하고 대선할 때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가서 대외협력 개인 특보 전략기획본부장 선대위 전략기획본부 2개 임명장을 받아서 내가 3개월 동안 5만 명을 입당시키면서 제가 해줬어요. 그 이유는 저분은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루어놓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더 훌륭하게 만들어 자유통일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거 하시려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탄핵당하신 겁니다. 불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태극들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5년간 우리가 싸워서 저분 나오셨어요. 그게 우리 당원 동지들의 공입니다. 300만 원의 서명을 여러분 길거리에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만 당원 여러분 어떻게 만든 줄 압니까? 지금 들어온 젊은 청년 당원들 새로 오신 동지들은 그건 가정 모릅니다. 그 추울 때도 동서터미널, 서대문, 구로 뭐 제가 청량리역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서명들을 차려놓고요. 이 조그만 앰프를 들고 호소를 하고 가는 분들 한 분 한 분 따라가면서 호소를 해서 일단 서명부터 받게 하고 입당 가입시키고 또 그런 분 중에서 또 좀 일이 되는 분들은 책임당원으로 권유하면서 이렇게 만든 오늘은 정당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그 마이크를 들고 정말 연설도 하고 직접 나눠주면서 호소도 하고 다녔어요. 거긴 당에서 돈도 지원 못 해줬습니다. 당원 동지들이 뜻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점심값 조금 해서 밥 사주고 더울 때 음료수 사다 주고 과일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모은 정당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모르시니까 자꾸만 이런저런 소리하고 또 거기에 막 흥분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고 이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내가 이게 참 주책 넘지 몰라도 오늘 나가서 반드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자청해서 왔습니다. 그 고생하신 당원 동지들 여러분 물론 집회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 저 동지님도 저와 계시네. 저 구로 저쪽에서 몸도 불편하죠. 다리를 질질질. 홍명석 의원 동지죠. 그러면서 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같이 보면서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예, 그 당시 우리 돈도 없으니까 제가 가면은 입으로만 가면 뭐 합니까?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한번 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주 못 나가죠. 가도 식사 때 피해 가서 연설하고 온 적도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50만 당원을 만들었고 6만 책임당원을 만들었고 어쨌든 300만 서명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값으로 따지면 몇백억이 들어가도 살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정당이 뭐 국회의원 조은진 대표 한 2년 하실 때 국회의원 두 당 1년에 2억씩 가까이 지원됩니다. 100명이 국민이면 200억 1년에 지원이 돼요. 선거 쓸 때는 또 그렇게 또 줍니다. 우리는 선거 수십 차례, 수차례, 내가 한 6차례, 7차례 보궐선거까지 치렀는데 전부 우리 주머니에 털어서 했잖아요. 국고 지원이 어디 있었어요. 기적을 이룬 겁니다. 기적을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게 시도위원장님들이 고생했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주머니 털어서 그래도 운영을 했고 그 길거리에서 서명받고 말이죠. 하신 동지들이 피땀으로 된 거예요.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 할 때 뭐 청년 최고위원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내가 일침을 놓았어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를.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이 점차 북한 간첩에 의해서 북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면은 적화 통일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전전긍긍하다가 조은진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탄핵 이후에 대한애국당을 창당해서 오늘날 이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훌륭한 당을 만들어 놨고 그 중심엔 대통령님을 석방시켰고 또 정권교체까지 시켜서 지금 뭐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지만 안보 불안은 어느 정도 종식이 돼서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뭐 저걸 잘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문재인 정권을 교체시킨 주역 중에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거 무슨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합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은진 대표의 비전과 전략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해서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거로 저는 믿고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대통령님도 믿고 당 지도부도 믿고 당원 동지들끼리 서로 단결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시도위원장님들 오늘 또 오후에 회의하신다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그 기백 존중해 줍시다. 존중해 주고 청년이 없는 당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부에서 너그러이 받아서 함께 단결해서 갔으면 하는 것이 이 노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예. 더 이상 이런 일로 잡음 일으키지 말고 대신에 다음 총선 이전까지 우리가 100만 당원 확보해야 합니다. 목표를 거기에 두자고요. 100만 당원 확보합시다. 그리고 10만 책임 당원 만듭시다.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 하면서 당원을 모집해보고 이래 해보니까 10명 중에 1명이 책임 당원 해주더라고요. 100만 당원 확보하면 10만 책임 당원 나옵니다. 그리 되면 조은진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비전과 전략은 성공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 돼서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진정한 승리의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작은 해프닝 이런 것은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나가서 그래 했던 기백에 있는 청년 최고위원들 청년위원장들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회의도 참석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비대위 구성은 안 됩니다. 그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당에서 밝힌 일정대로 우리가 전당대회를 멋있게 치루어서 거기에 다 오시라고 그래요. 뭐 밖에서 하시겠다는 분들 뭐 입당해서 들어와서 지금이라도 당대표 정정당당히 경쟁해서 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당의 태도고 길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동지가 되고 정말 우리가 힘을 가져서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3.10 용사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름 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그걸 전부 정리를 해서 정말 그분들 신원도 회복하고 국가 보상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냥 하고 말만 떠들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또 더욱이나 자유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지켜서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자유통일까지 가는 이끌어가는 이런 정당 시대적 소명을 이루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